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얼마 전 우연히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축구 경기 중 페널티킥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던 골키퍼들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축구 선수로서 일생일대의 순간 누군가는 골을 넣지 못해 좌절하며 머리를 감쌌고, 누군가는 골을 막아내 두 팔을 뻗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축구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던 그들은 현재 많이 늙어 있거나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좌절하고 극복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만일 삶이라는 굴레 안에서 우리가 평생 오르락 내리락 하며 겪어낼 감정들과 상황들이라면 결국 죽음으로 회귀하고 있는 이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모두 다르겠지만 이왕이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인간관계도 원만했으면 좋겠고 사랑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 행복하길 원합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만의 기준과 방식들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굴레 안에서 우리는 자주 방황하고 넘어지고 아프고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될 테죠. 그럴 때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영원히 추락하게 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평생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중심을 잡는 것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 왔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길로 쉽게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삶의 중심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더라도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쉽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왜 살고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왜 살아가느냐는 질문에 이어지는 또 다른 질문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대답들이 존재하겠지만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과 철학, 즉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은 현명해질 수 있는 방법들, 항상 명심하고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생각들, 우리보다 먼저 삶을 여행한 사람들의 조언,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일들.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당신이 삶의 중심을 잡게 될 수 있기를, 삶이라는 여행에서 길을 헤매게 될 때 결국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곤 합니다. 특히 붙잡고 싶은 순간들일수록 더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내온 대부분의 시간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더욱 능숙하고 쉽게 처리하게끔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 신기해하거나 부러워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와 사연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무언가를 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유독 어떤 것에 끌렸는지 생각해보고 끌렸던 일 중 어떤 걸 할 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으며 어떤 부분이 계속 생각나고 집중할 수 있고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 그 일에 대한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오히려 즐겁고 신이 나는 것. 그 일이 바로 스스로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며 느꼈던 것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자신의 능력이 무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알고 싶다면 보다 많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천천히 음미하고 탐구해 보는 거지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찾고 싶어 했던 그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하는 일의 가치를 쓸모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았다면 미래의 오늘 역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지만 오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면 그 무언가는 미래의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자. 오래 달리기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연습을 하던 중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뛰거나 누군가에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었을 때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이 힘이 들었는데 내 발걸음과 속도를 느끼며 숨이 어디서 차오르고 숨을 어디서 고르는 게 좋은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습하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고 등급도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래오래 달려서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달려나가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1도, 3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제 속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속도를 맞춰 더 이상 뛸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할 테니까요. 셋째, 좋은 생각에 주파수를 맞춰라.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슬픈 것 같고 세상 모든 슬픔과 우울이 나에게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일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곧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되고 생각과 행동이 합쳐져 결국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내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긍정을 습관화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좀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 것임은 분명하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독서, 명상, 운동을 한 뒤 출근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생각, 좋은 루틴이 언젠가 찾아올 불행 앞에서도 이겨낼 힘을 만들어 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장담하건대 좋은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딱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감탄할 일투성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넷째, 삶의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그만큼 노력이 수반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점점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덜어내고 고통을 받지 않고 저항을 피해가게 될 테지요. 균형을 맞추는 일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 시기, 질투, 두려움, 고난 등 나를 방해하는 요소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다만 방해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방해를 받을수록 내가 균형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내 삶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계속해서 저는 운동을 지속하려고 합니다. 지금 고통스럽지 않다면, 이 고통을 회피한다면 나중에 더 큰 값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균형을 맞추는 것과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양극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나의 몫이겠지만 미래의 후회까지도 나의 목심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